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장 마감되었고요. 오늘은 5가지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그룹 안에 있는 이노션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님, 박수영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이노션의 2분기 연결 실적은 영업이익 32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03.6%,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가 존재를 하긴 했지만 계열 그리고 비계열사 모두 고른 성장이 호실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고객의 CI 변경, 이 CI 변경은 아마도 기아의 그 로고, 엠블럼이 변경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제네시스, 아이오닉 등 신차 물량 증가 효과가 반영됐다고 합니다. 해외 지역은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미주와 유럽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은 신차 대행 효과와 BTL 마케팅 집행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1%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에도 매체 광고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 306억 원을 전망한다고 하네요. 글로벌 전 지역에서 현대기아차의 CI 변경, 그리고 전기차 관련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서 해외 지역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주요 고객에게 선제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동사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광고 특성상 매체 광고와 대규모 오프라인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은 바이와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 14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황 회복과 주요 고객사의 물량 증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인수한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디퍼플, 이 디퍼플과의 시너지 효과가 구체화될 때에는 실적 전망치 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59,3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상승이 없었고 또 오히려 어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이 적정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솔케미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제목은 2차전지 소재 대세 흐름에 올라타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873억 원, 영업이익은 53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실적을 냈습니다. 비대면 환경 장기화로 인한 IT기기 수요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방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정용 케미칼 그리고 QD 소재 수요가 견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인 바인더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1분기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신규 라인의 주력 사업인 가산화수소 물량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산화수소의 주 원료인 유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약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예년에 비해 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동사의 4분기는 통산적으로 상여금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4분기부터 QD OLED TV 패널 양산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QD 소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반영했을 때 2021년 영업이익은 2160억 원까지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동산의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양산 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850억 원이고요. 투자 기간은 8월부터 2022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 개선, 그리고 고속 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소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2018년에 일본 업체들이 독점해오던 2차 전지 바인더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처음 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매출을 확대하고 있고 높은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이익 기여도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향후 실리콘계 음극재까지 양산하기 시작한다면 확실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새로이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 성장을 위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다변화를 꾀하면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또 응급제 분리막용 바인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활 물질 매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에는 주가에 반영되는 밸류에이션 배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효성그룹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이동욱님, 건준수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501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 대비 11배, 12.6배 증가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아라미드 증설 관련 기존 설비의 일시적 가동률 저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 자동차 타이어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타이어 보강제의 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PET, 펫 타이어 코드뿐만 아니라 작년 마진율이 저조했던 나일론 코드 같은 이런 타 타이어 보강제 또한 공급 제한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진했던 베트남 강남 타이어 코드 법인의 가동률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베트남 스판덱스는 비수기가 끝난 가운데 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 및 낮은 제품 재고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탄소섬유도 원재료 AN의 투입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판가 개선으로 인해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3분기에는 또 역대급 실적을 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초 국내 PET 타이어 코드 수출 가격은 1톤에 4,000불에 육박을 한다고 하고요. 작년 동기 대비 38.7%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동사에 대한 투자에게는 바이, 목표 주가는 83만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올해 내년 실적 급증으로 2019년 400%를 상회하던 동사의 순차입금 비율이 올해 215.4%, 그리고 내년에 102%까지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점 또한 투자하시는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광고 업체 중 하나죠. 나스미디어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12일에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295억 원, 영업이익은 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 40.8% 증가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것은 코비드-19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디지털 방송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가전, 커머스, 대형 광고주의 취급고가 증가했고 또 신규 광고주가 유입이 되면서 온라인 DA 매출이 28.3%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대형 광고주 취급고 회복 그리고 신규 광고주 물량의 지속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온라인 SA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다고 하네요. 또한 모바일 플랫폼도 게임 그리고 쇼핑몰 업종의 신규 광고주가 다소 확보되면서 퍼포먼스 플랫폼 위주 취급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매출이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요. 작년 동기에 22% 정도를 기록을 하였고 올해 2분기에는 27.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이 증가폭이 컸던 것에 대비해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폭이 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사 추정 3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광고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취급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4,000원에서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네요. 참고로 금일 종가는 39,100원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요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리온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의 김태현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빠진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717억 원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냈는데요. 이후로는 중국 법인의 역기저 부담이 있는 가운데 인건비, 광고비 등의 비율을 효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재료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밀가루, 설탕, 감자,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308억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꼬북칩, 그리고 포카칩 등 신행육 판매가가 늘고 또 기타 제품의 판매도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 효율화, 광고 선전비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율이 2.1%밖에 증가하지가 않아서 영업 마진율은 전년 수준에 그쳤다고 하네요. 네,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9%가 빠진 실적을 시현을 했는데요. 역기저 영향으로 스낵류 매출이 27.6%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또 쇼트닝, 프라잉 오일 등 원가 상승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감소를 했고요. 비스킷과 스낵류 매출이 개선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기는 했지만 팜오일 같은 원가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법인도 초코파이 라인업 확대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은 늘었지만 원가율 상승에 기인해서 영업이익은 4.3%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지난 4개분기 동안 매출 원가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가 부담을 비용 효율화로 온전히 상쇄시키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익 안정성을 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더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